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마지막 회를 리뷰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여전히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K-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최종화가 공개되자마자 중국 내 주요 영화 드라마 평단과 언론들은 일제히 K-느와르 액션의 신기원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과거 아시아 액션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중국 무협 및 홍콩 느와르 장르와의 정밀 비교 분석을 통해 본작이 거둔 미학적 성취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K 액션이 어떻게 아시아 장르물의 오랜 유산을 흡수하고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혁신해냈는지 중국 언론의 시각을 통해 심층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의 문화비평 매체 시네마 위클리는 본작이 가진 가장 큰 매력으로 중국 무협소설의 전통적 문법을 가장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취한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매체는 전통 무협에서 기인인 스승이 제자에게 절세무공과 문파를 물려주듯 정진만이 조카 정재한에게 머드헬프라는 무기 쇼핑몰과 생존 법칙을 유산으로 남긴 구조는 완벽한 무협의 변주라고 평했습니다. 시즌2 최종화에서 정재한이 잘 들어 정진만이라고 외치며 삼촌의 가르침을 자기 방식으로 뒤집고 독자적인 대표로 우뚝 서는 장면은 무협 속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파를 개창하는 청출어람의 쾌감을 선사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중국 무협이 강호의 도의와 혈연의 복수라는 다소 거대하고 무거운 명분에 집착했다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오직 생존과 합리적 연대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가치관을 중점에 둔다며 중국 평단은 이러한 정재한의 실리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더 강한 설득력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연예 전문 미디어 시우이안 엔터테인먼트는 80년대 홍콩 영화의 비장미와 본작의 액션 연대기를 정면으로 비교했습니다. 매체는 홍콩 느와르 속 영웅들이 의리를 위해 스스로 파멸해가는 비장한 죽음을 아름답게 그렸다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주인공들은 처절하게 함께 살아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고 짚었습니다. 최종장에서 바빌론의 잔혹한 공세에 맞서 소미네와 파신이 정잔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가족적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감동의 결이 다르다고 극찬합니다. 평론가 장외인은 소미네라는 캐릭터는 과거 홍콩 영화 속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고난도 아크로바틱 액션과 총기 액션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며 전통적인 협력 캐릭터의 현대적 진화를 K-드라마가 성공적으로 시각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내 대표적인 영화평론 플랫폼 더반 컬처는 본작 최종회의 액션 시퀀스 연출에 대해 중국 장르 영화계가 반성하고 배워야 할 지점이 많다는 날카로운 비평을 실었습니다. 매체는 최근 중국의 사극이나 액션 영화들이 과다한 컴퓨터 그래픽과 슬로우 모션, 비현실적인 와이어 액션에 의존해 시각적 피로감을 주는 반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칼과 총, 주변 지역물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밀도 높은 리얼리즘 액션을 선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최종화에서 전개된 머드헬프 요새 내부의 전투는 방어 기제와 무기들의 특성을 완벽히 계산한 연출이었고 특히 큐의 복수심을 자극하고 파신을 미끼로 삼는 바빌론의 영악한 전략과 이에 맞서 휴머노이드 로봇 및 하이테크 서브 해킹을 가미한 정진만의 후방 교란 작전은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했다는 평입니다. 현지 평단은 이를 클래식한 격투의 맛과 미래지향적인 테크놀로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한 형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마지막 회를 몰려보면서 열광하는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중국 무협의 강호세 기간을 현대 밀리터리 킬러물로 완벽하게 치환해냈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 정재한이 삼촌의 규칙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쇼핑몰을 선포할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과거 오삼 감독 영화에서나 보던 킬러들의 끈끈한 유대감이 로봇기와 드론 같은 최첨단 장비와 만나니 신선함이 폭발한다. 마지막 결전에서 사방이 막힌 요새를 뚫어내는 서사적 카타르시스는 올해 본 모든 드라마 중 최고다. 이동욱의 살아 돌아온 명분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바빌론의 심장을 해킹해 뒤흔들기 위한 영리한 판착이었다니 감탄만 나온다. 슈트를 입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전장을 지배하는 그의 존재감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금에나가 보여준 스피드하고 유연한 몸놀림은 전통 중국 협력 캐릭터의 완벽한 현대적 진화형이다. 파라에서 지안을 지키기 위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쌍권총을 휘두르는 모습은 눈물이 날 정도로 멋졌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억지 눈물 짜내기가 없어서 몰입감이 한순간도 깨지지 않았다. 오직 규칙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묵직한 신뢰로만 움직이는 머더헬프 크루들의 쿨한 태도가 너무 매력적이다. 세상에 소외당했던 브라더가 지안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은 뒤 그녀를 구하고 숨을 거두는 서사는 완벽한 비극이었다. 큐의 잔인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브라더의 희생이 지안을 진짜 군주로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최근 중국 드라마들이 비현실적인 CG와 슬로우 모션 남발로 피로감을 주는 데 비해 이 작품은 타격감이 살아있다. 밀폐된 사일로 내부의 구조적 특성을 극한까지 활용한 영리한 연출에 박수를 보낸다. 삼촌의 그늘에 숨어 보호받던 어린 조카가 바빌론 코리아의 협상판을 쥐고 흔드는 대표가 되기까지의 성장이 경이롭다. 여성 캐릭터를 민폐로 만들지 않고 가장 강력한 주제로 키워낸 작가의 필력에 찬사를 보낸다. 서윤호 배우가 지안의 트라우마 속 환각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단순한 육체적 전투를 넘어 주인공의 내면적 심리 압박까지 액션의 연장선으로 풀어낸 연출이 대단하다. 8부작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플래시백의 지루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전면전으로 내달렸다. 마지막 7, 8회는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것 같은 밀도와 스케일을 자랑한다. 파신이 바빌론의 미끼에 걸려들 위험에 처했을 때와 이를 역이용하는 진만의 수싸움이 대단했다.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이들의 묵직한 의리가 가볍지 않게 그려져서 깊은 여운을 남긴다. 할리우드 장르물과 비교해도 비주얼, 사운드 트랙, 편집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밀리지 않는 웰메이드 컨텐츠다. 한국의 제작 역량이 장르물의 한계를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지 증명해준 에피소드였다. 단순히 악당을 처단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방산 카르텔의 시스템 자체를 해킹으로 붕괴시키는 스케일이 좋았다. 현대사의 부패를 조명하면서도 장르적 재미를 놓치지 않는 영리함이 돋보인다. 킬러들의 날것 그대로의 격투 사이에 배치된 하이테크 무기들이 극의 긴장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SF적 요소를 과하지 않게 모델프 요소의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훌륭하다. 김혜준의 단단한 성장 연기와 이동욱의 대체 불가능한 아우라는 물론이고 조한성과 새로 합류한 오카다 마사키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조연 하나하나의 서사가 살아 움직여 드라마의 질감을 풍성하게 채웠다. 지안의 완벽한 홀로서기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킬러 세계관의 숨결이 느껴진다. 최종 보스의 등장 떡밥과 모델프의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미치도록 궁금하다. 혈연 관계인 지안과 진만을 중심으로 모인 다국적 동료들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 매우 현대적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들이 잔혹한 살인마들의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불빛을 만들어냈다. 스토리의 정교함, 세련된 비주얼 미장센, 그리고 캐릭터의 깊이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이 정도의 수준의 장르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극을 받아야 한다. 드라마 내내 반복됐던 삼촌의 대사가 마지막 회에서 지안이 스스로 위기를 타개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을 때 전율했다. 단순한 유언을 넘어 한 인간의 생존 철학이 조카에게 완벽하게 내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연출이다. 초반부 전개가 다소 걱정스러웠던 우려를 마지막 7, 8화의 폭발적인 반격으로 완전히 씻어내 주었다. 올해 본 아시아 드라마 중 단연 원톱이며 내 인생 최고의 비주얼 느와르 액션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평단과 반응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최종화에 대해 과거 중국과 홍콩이 독점했던 액션 장르의 미학을 한국이 완벽하게 흡수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재창조해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홍콩 액션 영화의 전성기 전에 그 중국 액션을 지도했던 유명한 무술 안무가가 한국인이었고 홍콩에서 그 무술 안무 기술을 배우려고 한국에까지 왔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지안이 진만에게 배워 청출어람이 된 것처럼 홍콩 액션 또한 한국 액션을 배워 청출어람이 된 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Racing my own thoughts into the silence, seeking the guidance I forgot. It's somewhere lost, lost to the cages, cages of chaos I forgot. Somewhere it must be written, I just lost my access to the map. Somewhere love had bitten, I chased the apple and realized can't let it go.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